이번 달에 신한카드도 애플페이 된다더니 아직도 안 되네요. 대체 언제 되는 거죠? 분명 2025년 2월이나 3월 초에 애플페이 추가된다고 해서 기대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벌써 4월 초인데 아직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아직도 신한카드랑 국민카드에서 애플페이 지원 안 되는 건지, 다른 카드사들은 뭐 하고 있는지까지 아이폰 유저들이 진짜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서 지금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속 시원하게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처음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박수쳤습니다. 드디어 아이폰으로도 지갑 없이 살 수 있게 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당시엔 오직 현대카드만 지원되면서 신한카드나 KB카드 유저들은 아니 내 카드는 왜 안 되냐고 하면서 실망이 컸어요. 특히 해외여행 갔을 때 애플페이의 편리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2024년 말 드디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2025년 초부터 애플페이를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은 4월 초인데도 아무런 공지도 서비스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예정됐던 일정이 미뤄지는 걸까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내부적으로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기술적 준비는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수수료 부담 그리고 기술적 제약입니다. 애플은 카드사의 결제 건당 0.15%의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얼핏 보면 적은 수치 같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말 매우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의 평균 수익률이 약 0.3에서 0.5% 수준인데 여기서 0.15%를 애플에 지불한다는 것은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내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이 수치는 중국, 이스라엘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애플페이인데 한국에서 유독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죠. 애플페이는 글로벌 결제 규격인 EMV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사는 애플 외에도 비자, 마스터카드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스터카드 기준으로는 디바이스 한 대 등록 시 50센트, 카드 계좌 관리 수수료 월 10센트, API 호출 1회당 2.5센트 이런 복합적인 비용 구조가 추가되죠. 애플페이는 삼성페이와 달리 오직 NFC 결제만 지원합니다. 삼성페이는 MST 기술을 통해 기존 마그네틱 카드 단말기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애플페이는 NFC 단말기가 있는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죠. 현재 한국의 NFC 단말기 보급률은 약 30% 수준.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애플에게 0.15%의 수수료를 내고 비자, 마스터카드의 토큰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고객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애플페이 한 건 결제에 대해 총 두세 겹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카드사들은 이미 해외에서 애플페이 도입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사례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애플페이를 전면 도입하면 연간 약 1,3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중소형 카드사 기준 연간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손실을 메우기 위해 기존 혜택 축소, 연회비 인상, 일부 가맹점 할부나 적립 혜택 축소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게다가 지금까지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는 카드사의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이들은 결제 수수료가 아닌 광고, 마케팅, 플랫폼 시너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 카드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무료로 서비스하던 걸 왜 이제 와서 애플한테 수수료까지 내고 제공해야 하지? 이런 의문과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들도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페이조차 0.15%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간편결제 시장 전반에 변화가 생길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카드 기능 지원 문제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애플페이는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면 삼성페이는 교통카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애플페이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교통카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한국 교통카드 시스템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통카드는 실시간 결제 방식이 아닌 일괄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애플페이가 지원하는 표준 결제 시스템과 맞지 않아 기술적 연동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애플이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 연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기능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애플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언제쯤 애플페이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보면 두 카드사 모두 5월에서 6월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역시 애플과의 수수료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카드와 토스뱅크는 그 이후인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애플이 한국에서 애플페이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도입이 본격화되면 사용자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도입 초기 단계를 지나 시장 확대 전 전략 수립이라는 전환기에 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언젠가는 다수 카드사 도입, 교통카드 연동, 온라인 결제 활성화 이런 순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요약하자면 애플페이 국내 확장은 아직 진행 중,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등은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님. 다만 수수료, 단말기, 기술 연동 등으로 인해 도입 속도가 더디고 교통카드 기능은 여전히 미지원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애플페이가 더 빨리 확산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갑 없는 세상, 아이폰 하나로 끝내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소식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